여러분은 오늘도 음식을 통해 기름, 즉 지방을 섭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뇌와 몸에 가장 좋은 종류의 것이었을까요? 혹시 바꿔야 하는 건 아닐까요?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저자 마크 하이먼 의학 박사는 다음의 질문에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각 질문에 체크된 숫자가 여러분의 점수입니다. 손톱이 갈라지고 잘 깨진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각질이 잘 벗겨진다. 딱딱한 귀지가 자주 앓는다. 닭살 피부가 있다. 비듬이 있다. 관절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다. 항상 목이 마르다. 변비가 있다. 대변이 밝은색이고 딱딱하고 냄새가 심하게 난다. 고혈압이 있다. 월경전 증후군이 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5에서 7가지 항목에 본인이 해당한다면 마크 하이먼 박사는 이 책에서 추천하는 자기 관리를 하면 되고 8가지 항목 이상에 해당하면 전문의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자기 관리 방법으로는 지방산의 일종인 포스파티딜세린 섭취를 권하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 하루 2번 식사와 함께 포스파티딜세린 200mg을 섭취하고 2개월 후에는 하루 2번 식사와 함께 100mg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책의 130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차분히 읽어보겠습니다. 뇌세포막의 핵심 성분인 지방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포스파티딜세린이 무엇인지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은 유전자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면역계를 조절하며 신진대사를 개선하는 것 외에 우리 몸에 있는 백주개 세포, 각각의 세포막에서 핵심적인 성분이다. 오메가3가 없다면 세포들 사이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오메가3 지방은 EPA와 DHA이다. 이 둘은 필수 오메가3 지방이다. 뇌는 대부분이 지방이고 60%가 DHA로 되어 있으므로 이 둘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부족하면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만약 자기가 먹을 채소와 육류를 직접 마련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세포 및 뇌 기능에 꼭 필요한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린란드의 이누이트족은 고래, 해마, 바다표범, 북극 민물송어 등을 먹고 하루 평균 15에서 19g의 오메가3 지방을 섭취한다. 그 정도가 우리에게 적당량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하루에 1g도 섭취하지 않는다. 지난 150년 동안 우리의 지방 섭취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옥수수 기름, 콩기름, 홍화유 등의 오메가6 정제유가 생선과 야생 동식물에서 나오는 오메가3를 대체한 것이다. 우리 식단에서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1대1에서 10대1, 심한 경우에는 20대1로 바뀌었다. 그 영향은 재앙에 가까울 정도다. 노화로 인한 거의 모든 주요 질병과 뇌 고장이 바로 식단에 이러한 변화와 관련이 있다. 오늘날 오메가3 지방의 몇 안 되는 원천은 모유, 야생 물고기, 가금류, 해조류, 아마씨, 그리고 어분만 먹인 닭의 달걀이다. 우리 뇌는 오메가3 지방 수치가 낮으면 우울증, 불안, 양극성 장애에서부터 범죄 행동, 정신분열병, 주의력 결핍 장애, 자폐, 학습 장애, 치매 등 기타 많은 신경질환이 생긴다. 야생 물고기와 아마씨 같은 견과류에서 나오는 오메가3 지방산은 인지 발달과 학습, 시각 발달, 면역 강화, 염증 완화, 태아의 뇌 발달과 뇌 건강에 이로우며 알츠하이머병과 심장병, 암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한 영양학회에서 나는 조셉 히벨름 박사의 강연을 들었다. 히벨름 박사는 미 국립보건원에서 영양신경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강연에서 그는 생선기름 혹은 오메가3 지방이 우리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놀라운 데이터를 제시했다. 박사는 리놀레산이 많이 함유된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이 우리 식단에 많이 사용되면서 각종 염증과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증을 일으키는 지방산은 주로 콩기름이다. 미국에서 소비되는 지방의 80%가 리놀레산인데 이 리놀레산은 콩기름 혹은 이와 유사한 지방에서 생긴다. 나머지 20%는 생선기름에서 추출되는 EPA이다. 반면 일본은 섭취 지방의 80%가 EPA이며 나머지 20%가 아라키돈산이다. 일본인들이 우울증, 치매, 심장병이 적은 이유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메가3 지방 대신 이런 해로운 기름을 섭취하면 신체 조직의 구성이 변화를 일으켜
건강을 해친다. 히벨름 박사는 지난 20세기에 콩기름 사용이 1000배나 증가했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미국인이 소비하는 칼로리의 20%가 콩기름에서 나온 것이며 칼로리 소모 총량의 9에서 10%가 오메가3 지방이 아니라 리놀레산이다. 400에서 500만 년에 이르는 인간 진화가 해산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오늘날 프렌치 프라이나 도넛, 포장식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씨앗 기름이 없었다. 우리는 영양 환경이 이렇게 크게 변함으로써 몸과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마를린 프리먼 박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은 산후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하버드 의대 여성정신건강센터의 디렉터인 그는 생선기름의 DHA가 모유의 중요한 성분으로 태아 신경 발달을 돕는다고 밝혔다. 체내 조직의 오메가3 지방 수치가 높은 여성은 산후 우울증을 겪을 확률도 낮다. 또 난독증이나 통합운동장애, 기타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대개 오메가3 지방이 부족하다. 이 아동들에게 생선기름을 주자 읽기 및 쓰기 능력과 학교에서의 품행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신경계의 기능에 오메가3 지방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메가3 지방은 심장병, 비만, 당뇨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장마비, 부정맥, 뇌졸중을 예방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전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뇌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면 오메가3가 마치 기적의 치료제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전혀 과장이 아니다. 나는 자폐증 환자들이 오메가3 지방, 비타민 A와 D를 함유한 대구 간유로 자폐증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를 보았다. 다음은 그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요약한 것이다. 해산물을 싫어하는 어느 20세 여성 환자에게 우울증, 학습장애, 비만, 근육통, 만성 피로가 있었다. 혈액 검사 결과 오메가3 지방이 심각하게 부족했으며 반면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은 과도하게 많았다. 생선기름의 섭취 비중을 높이자 우울증과 인지장애에서 회복되었고 통증도 사라졌으며 몸무게도 30kg 가까이 줄었다. 영양제 하나만으로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약간의 생선기름으로 이 환자의 모든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몇몇 증상은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증상은 신체 핵심 시스템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영양결핍은 문제가 생긴 여러 영역 중 하나일 뿐이다. 만약 당신이 오메가3와 비타민 B12가 부족하고 수은 중독이 있으며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었고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 오메가3 지방 결핍만 치료하는 것으로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고쳐야 한다. 그렇지만 영양결핍은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건강 문제의 주요한 원인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영양결핍이 있는지 알고 영양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영양소가 몸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다양한 방식, 그리고 영양결핍일 때 많은 질병이 생길 수 있음을 오메가3 지방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오메가3 지방은 다음의 4가지 핵심 기능을 한다. 이것들은 대부분 만성질환은 물론이고 기분, 기억, 주의력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인지질이라는 핵심 지방과 함께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염증을 줄여주고 자폐증, ADHD, 알츠하이머병, 우울증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 혈당의 균형을 회복시켜준다. 혈당의 균형은 뇌 건강에 필수적이다. BDNF라는 뇌의 핵심적인 분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이는 뇌에 비료를 주는 것과 같아서 새로운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고 세포 간 연결을 더 촘촘하게 해준다. 오메가3 지방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막의 기본 구조다. 모든 생명활동은 세포 표면에서 시작되고 끝나며 체내의 모든 생물학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바로 이 세포막을 통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메시지가 세포들 사이에서 전달된다. 세포막을 세포의 귀라고 생각하라. 귀가 온전하지 못하면 들어오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다. 당신의 세포막이 건강한 만큼 당신도 건강하다. 세포막의 변화는 온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왜 그런지 잠깐 살펴보자. 뇌의 무게는 고작 1400g도 되지 않는다. 전체 몸무게의 2%밖에 차지하지 않는 뇌지만 전체 산소 소비량과 전체 소모 칼로리의 20%를 사용한다. 뇌세포의 수는 1000억 개에 달하며 뇌세포를 보호하는
글리아 세포라는 지지세포의 수는 수조 개에 달한다. 각각의 뇌세포는 다른 세포와 약 4만 개의 시냅스로 연결된다. 1000억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각각 4만 개의 시냅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1000억을 4만을 곱한 수의 뇌 연결망은 끊임없이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시냅스라는 이 연결망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세포막이다. 그러니 이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과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신기능의 저조, 기억력 감퇴, 기분 저하로 이어지는 것이다. 뇌 안의 연결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많다. 사실 울트라마인드 솔루션 핵심 열쇠 7가지가 모두 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뇌세포의 세포막이다. 세포막은 다음 성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지방산. 생선기름에서 나오는 오메가3 지방산을 먹는다면 올바른 선택이다. 하지만 돼지비계를 녹여 만든 반고체의 기름인 라드나 쇼트닝을 주로 먹는다면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둘째, 인지질. 달걀 노른자, 콩, 땅콩, 렌즈콩, 참깨씨, 아마씨 등에서 나오는 콜린을 함유한 지방, 그 중에서도 포스파티딜 콜린과 포스파티딜 세린이 가장 중요하다. 콜레스테롤, 달걀, 새우, 가금류에서 나온다. 분자 사이에 접합체가 된다. 마지막으로 단백질, 콩과 식물, 통곡물, 견과류, 달걀, 가금류, 육류, 유제품 등에서 나온다. 수용기, 운반기, 관문, 신호 변환기 등에 필요한데 이곳은 신체의 다른 곳과 주변 환경에서 나오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신호가 처리되는 곳이다. 이상에서 봤듯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데에는 오메가3 지방 외에도 인지질이라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 있다. 이 지방은 뇌의 원활한 기능에 매우 중요하며 연구 결과 이 자연산 분자의 이점이 드러났다. 세포막이 뇌의 귀라고 한다면 포스파티딜 세린이나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인지질은 귀의 고막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포의 청각 접점으로서 다른 세포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과 치매에 걸리게 된다. 세포막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으로 만들어진다. 트랜스 지방이나 소의 지방으로 만들어진 세포막은 라드나 쇼트닝처럼 딱딱해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세포막 안쪽에는 단백질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을 통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동한다. 이때 세포막이 뻣뻣해지면 수용체가 제 기능을 못해 뇌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반면 세포막이 유연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통과하는 단백질 수용체의 구조와 기능도 개선된다. 또한 세포막이 유연하면 효소와 이온 채널의 기능도 개선돼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진다. 오메가3 지방과 인지질로 된 세포막은 부드럽고 유연해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극지방의 차가운 물에 사는 연어나 청어 등을 생각해보라. 이들은 열을 보존하기 위해 체내에 지방을 많이 축적하고 있으며 얼음이 많은 물에서 헤엄쳐야 하므로 몸이 유연하다. 당신의 세포막도 이 물고기처럼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세포막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지방이 인지질이다. 특히 포스파티딜 세린은 모든 생명체의 세포막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인간의 뇌 역시 포스파티딜 세린을 다량 가지고 있다. 포스파티딜 세린 영양제는 기억과 인지 기능 개선, 기분 전환, 스트레스 감소, 주의력 강화, ADHD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아무런 부작용도 없다. 내장육을 먹지 않고 있다면 포스파티딜세린으로 영양을 보충해야 한다. 정어리에는 오메가3 지방과 인지질이 풍부하다. 정어리 캔 하나를 먹는 것만으로도 뇌의 성장을 돕고 뇌세포 간 연결을 증가시키며 기분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이 잘 작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세포 간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며 신체 모든 세포의 기능을 개선시킨다. 건강한 세포막의 고장을 고치는 데 꼭 필요하다. 제인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인 42살의 제인은 어느 순간 사고력과 기억력이 떨어진 자신을 발견했다. 중요한 학술 논문 제목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러한 인지기능의 장애와 우울증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 휴가를 내기도 했다. 과거력을 살피고 혈액을 검사한 결과 나는 그녀의 집에 곰팡이 독소가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됐다.
했다. 곰팡이 독소는 자기 방어 메커니즘으로 독성이 강한 미립자를 만들어냈고 이것이 세포와 세포막을 망가뜨려 제인이 겪는 온갖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는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곰팡이와 그녀의 혈액 속 곰팡이 항체가 일치한다는 걸 밝혔다. 그 자료를 토대로 제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집수리 보조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제인이 독소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한 다음 해독 프로그램을 실천하도록 했다. 동시에 포스파티딜 콜린을 보충하고 기름을 오메가3 지방으로 교체해 그녀의 뇌를 되살렸다. 이제 제인은 각종 증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인지 기능의 장애와 우울증도 말끔히 사라졌다. ADHD, 우울증, 치매 이렇게 고쳐라. 기능의학의 창시자 마크 하이먼 의학 박사가 쓴 책입니다. 기존의 정신과나 신경학과의 약물 치료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몸 전체의 시스템이 균형되어야 뇌 질환도 막을 수 있다는 기능의학을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의 뇌질환 치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그 중에 첫 번째 영양 상태를 최적화하라의 일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지방산의 일종인 포스파티딜세린 영양 성분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파티딜세린 건강기능식품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TV홈 쇼핑을 통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포스파티딜세린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시중 제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